예, 두 번째 연자분은 저희 대한부정맥 전문기술인의 회장님, 카파 회장님으로 지금 계신 서울성모병원의 박정욱 선생님이시고, 우리 회장님은 특히 저 SVT 간별 진단에 관해서 다수의 논문을 이렇게 게재하셔가지고 아주 저에게 어떤 지침을 주는 SVT 디퍼런셜에 그래서 제가 아주 평소에 많이 존경하는 분입니다. 두 번째 그 일렉트로피지올로지컬 스터디 for SVT에 대해서 박정욱 선생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서울성모병원 박정욱이고요.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일렉트로피지올로지컬 스터디 for SVT입니다. 그래서 SVT를 할 때 필요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PSVT가 의심돼서 EP 스터디를 하게 되면 가장 궁금한 게 이 사람이 엑스트라 노달 패스웨이가 있는지 없는지,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있는지 없는지가 이제 가장 궁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엑스트라 노달 패스웨이가 있다면 그건 이제 정상 전도로랑 전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엑스트라 스티뮬라이를 주면은 보통은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통한 전도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엔테그레이드 패스웨이 같은 경우는 프리익사이테이션이 더 커지는 형태, 델타 웨이브가 오규멘테이션 되는 패턴으로 나타나고, 컨실드 바이 패스 트랙, 레트로이드 컨덕션 같은 경우는 V페이싱 했을 때 이센트릭한 에이트럴 액티베이션 시퀀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패스웨이가 만약에 셉탈에 있다면 컨센트릭한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페레이션 페이싱이나 디퍼런셜 베이스 에이펙스 페이싱을 해서 간별 진단하든지 아니면 아데노신 같은 약물을 써서 이것이 노달 컨덕션인지 아니면 액세서리 패스웨이인지 간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엑스트라 노달 패스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SVT를 인덕션을 시켜보고 여러 가지 페이싱 매니버나 아이소프로테놀 같은 약물을 써볼 수가 있고요. SVT가 인덕션이 되면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이 에이트럴 액티베이션 시퀀스를 보셔야 됩니다. 이 에이트럴 액티베이션 시퀀스가 V페이싱 했을 때 시퀀스와 같으면 그건 이제 VA 링킹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다르다면 에이트럴 테키카디아를 조금 더 서제스팅하는 소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션 되면 A 시퀀스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변 진단을 위한 페이싱 매뉴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트리클에서 하는 매뉴버가 있고 에이트룸에서 하는 매뉴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진단이 내려진다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어블리레이션 해야 될지를 매핑을 통해서 타겟을 정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엔테그레이드 엑스트라 노달 패스웨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에이트럴 엑스트라 스티뮬라이를 주면 되고, 보시면 S1을 주고 S2를 줬죠. S1에서는 AH, HB가 다 노멀 레인지에 있습니다. 근데 S2를 줬더니 HB 인터벌이 48에서 15ms로 짧아졌어요. 이 HB 인터벌이 짧아지는 경우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캐테터를 너무 RB 깊게 집어넣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라이트 번들을 레코딩하는데 이것은 이제 히스 번들로 오인을 하면 HV가 짧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익사이테이션입니다. 프리익사이테이션 이제 패스웨이를 통해서 벤트리큘라 심실의 탈분극이 정상 전도를 통한 탈분극보다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HV 인터벌이 이렇게 짧아지게 되죠. 그래서 프리익사이테이션에 의해서 짧아지는 경우에는 덩달아서 QRS도 와이드해집니다. 델타가 갑자기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를 보시면 이전과는 다르게 QRS가 뚱뚱해졌기 때문에 이 HB가 짧아진 이유는 프리익사이테이션에 의해서 짧아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프리익사이테이션이 확인이 되면 한 가지 또 눈여겨보실 게 이 스팀 투 델타 인터벌을 보시는 겁니다. 보시면 스팀 투 델타 인터벌이 그전보다 이제 늘어났죠. 일반적인 패스웨이는 데크리멘탈 프로퍼티가 없기 때문에 스팀 투 델타 인터벌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패스웨이 중에서 AB 노드와 같은 성질을 갖는 패스웨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AB 노드처럼 주어지는 인풋이 짧아지면 아웃풋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감쇄 전도를 해서 마치 AB 노드와 같은 성질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패스웨이를 이제 우리가 atypical bypass track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atrial fascicle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atrial insertion 사이트인데 AB 노드와 같이 이제 똑같이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A트럴 인서션 사이트가 AB 노드와 유사한 셀 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디크리멘탈 프로퍼티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A트럴 페지클은 보통 트라이커스피드 애뉴루스에 존재하는데 거기서부터 라이트 번들까지 이렇게 연결하고요. 이렇게 길게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TV 애뉴루스 벤트리클까지 연결하는 그런 디크리멘탈 프로퍼티의 패스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AB 노드에 연결되는 패스웨이들이 있습니다. 노드 페지클이 있고 노드 벤트리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러한 패스웨이들은 익스트라를 주면은 스팀 투 델타 인터벌이 늘어난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페시큘러 벤트리클러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요 히스 번들부터 엔트로셉탈 벤트리클러 마이오카디움까지 연결하는 패스웨이인데 이 프록시마 인서션 사이트가 AB 노드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 심실의 탈분극을 노멀 컨덕션 시스템과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엑스트라 스튜물라이를 주더라도 델타가 커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항상 프리익사이테이션 되는 패턴이 동일하기 때문에 픽스드 프리익사이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트레이싱을 보시면 사이언스 비트고요. 여기 보시면 HB 인터벌이 여기 히스가 조그맣게 보이는데 굉장히 짧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타이밍을 보면 이 히스 레코딩 카테터는 엔트로셉텀이 있는데 베이잘 엔트로셉텀이 RB 에이펙스보다 더 빠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보통 정상 전도를 통해서 심실이 탈분되면은 이 퍼킨즈 시스템 브레이크스루가 에이펙스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에이펙스 액티베이션이 베이스보다 더 빠릅니다. 근데 베이스가 에이펙스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모종의 패스웨이에 의해서 지금 프리익사이테이션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에이트랄 엑스트라 스튜물라이를 줬더니 프리익사이테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델타가 더 커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반적인 액세서리 패스웨이는 프리익사이테이션은 이렇게 프리매처 비트를 주면 델타가 커지는데 그렇지 않은 소견을 보였고 심지어는 정션 리듬에서도 이 프리익사이테이션 된 정도가 똑같이 유지가 됩니다. 모든 패스웨이는 정션 리듬에서 프리익사이테이션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프리익사이테이션이 생기려면 심방에서 만들어진 리듬이 액세서리 패스웨이를 통해서 심실로 전도해야지 프리익사이테이션 되는 건데 정션 리듬은 리듬의 오리진이 정션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심방이 레트로그레이드하게 액티베이션 되죠. 그래서 프리익사이테이션이 생기지 않습니다. 정션에서도 프리익사이테이션이 생긴다는 것은 아주 티피컬한 페시큘러 벤트리큘러 패스웨이의 피지올로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서션 사이트가 AB 노드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아이덴티티를 줘서 AB 블락이 디벨롭이 되더라도 블락이 디벨롭이 되면 벤트리큘러 디폴라리제이션이 이제 생기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주 티피컬한 페지큘러 벤트리큘러 패스웨이의 피지올로지고 일반적으로 이 FV 패스웨이는 리엔트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인테그레이트 컨덕션이 있을 때는 그래서 그냥 어블레이션 하지 않고 그냥 보기 경과 관찰만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엔트로셉탈 바이패스 트랙으로 잘못 오인하게 해서 불필요한 어블레이션 하면 이제 컴플리트 AB 블락을 디벨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피지올로지를 모르고 오인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전통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페지큘러 벤트리큘러 패스웨이가 레트로레이드 컨덕션이 되는 그런 증례들이 좀 꽤 보고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컴플렉스한 아리스미아를 만들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최근에 바뀐 어떤 컨셉입니다. 그래서 인테그레이트 컨덕션은 어블레이션 하지 않고 그냥 본다. 하지만 레트로레이드 컨덕션이 될 때는 굉장히 컴플렉스한 아리스미아를 만들 수 있다. 자, 그 다음엔 레트로레이드 컨덕션입니다. 레트로레이드 컨덕션은 V 페이싱을 해서 패스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B 노드의 비헤이비어는 컨센트릭한 레트로그레이드 에이트랄 액티베이션 시퀀스와 데크리멘탈 프로퍼티입니다. 반면 이제 액세서리 패스웨이는 패스웨이 위치에 따라서 이센트릭 또는 컨센트릭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대부분의 패스웨이는 데크리멘탈 프로퍼티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헤이비어를 가지고 저희가 패스웨이인지 AB 노드인지를 감별을 하게 됩니다. 트레이싱을 보시면 사이너스 리듬일 때 히스번들이 잘 레코딩이 돼 있고 AH, HB가 다 정상 범위에 있습니다. V 페이싱 했더니 V 다음에 에이트랄 이벤트가 따라오고 이때 에이트랄 액티베이션 시퀀스는 컨센트릭한 패턴으로 보입니다. RA와 그다음에 CS가 동시에 빠르죠. 그리고 익스트라를 줬더니 V의 간격이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디크리멘탈 프로퍼티로 보이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엔테그레이드 히스번들의 레코딩을 할 때 시퀀스가 AHV가 됩니다. 그래서 V 페이싱 할 때도 마찬가지로 VHA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보다는 이 히스번들 포텐셜이 로컬 벤트리큘러 포텐셜보다 먼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페이싱을 RB 에이펙스에서 하는 경우에는 페이싱 임펄스가 퍼킨즈 시스템에 인게이지되고 인게이지가 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컨덕션 시스템을 통해서 히스번들을 탈분극하기 때문에 로컬 벤트리큘러 포텐셜보다 먼저 탈분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히스번들이 로컬 V를 앞서거나 아니면 같은 타이밍에 나타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익스트라를 줬더니 HA 인터벌이 늘어났죠. AH 인터벌은 엔테그레이드에서 AB 노드 컨덕션을 의미하는 거고 반대로 레트로그레이드에서는 HA 인터벌이 AB 노드 컨덕션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컨덕션 딜레이가 AB 노드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아주 티피컬한 AB 노드 컨덕션의 비헤이비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 근데 이제 커플링 인터벌을 더 짧게 줬더니 이번에는 히스번들 포텐셜이 로컬 V 포텐셜보다 다음에 나타났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운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커플링 인터벌이 느릴 때는 페이싱 임펄스가 퍼킨즈 시스템에 인게이지해서 매우 빠르게 히스번들을 액티베이션 합니다. 따라서 히스번들 포텐셜이 로컬 V에 앞서거나 같이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이 펑셔널 라이트 번들 브랜치 블락이 생길 수가 있어요. 커플링 인터벌이 짧아지면 라이트 번들이 어베런시가 생기는 거죠. 블락이 돼서 임펄스는 바로 라이트 번들에 인게이지 할 수 없고 트랜셉터 액티베이션 이후에 랩 번들 브랜치에 인게이지하고 그 다음 히스번들로 전도가 됩니다. 따라서 스팀에서 히스번들까지 액티베이션 타이밍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VH가 이렇게 늘어난다, 이런 것은 펑셔널 라이트 번들 브랜치 블락이 디벨롭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라이트 번들 브랜치 블락이 디벨롭이 됨과 동시에 VA 간격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 레트로레이드 컨덕션이 노멀 컨덕션 시스템에 디펜던트하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전도가 지금 정상 전도를 통해서 레트로레이드 컨덕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커플링 인터벌을 더 짧게 페이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LBBB 모르폴로지에 와이드 퀘러스 빛이 생기는 것을 종종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커플링 인터벌이 짧게 되면은 이 히스퍼킨즈 시스템 또는 벤트리큘러 마이오카디움 사이에서 컨덕션 딜레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컨덕션 딜레이 이후에 임펄스가 히스번들에 도달하고 그것이 다시 라이트 번들에 엔테그레이드하게 도달하게 됐을 때 라이트 번들이 부름기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되는 거죠. 이 컨덕션 딜레이가. 그래서 라이트 번들이 엔테그레이드 액티베이션 되면 RB to LV로 전도가 되니까 LBBB 패턴의 와이드 퀘러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히스번들이 로컬 V에서부터 이렇게 분리가 됐죠. 그래서 펑셔널 라이트 번들 브랜치 블락이 디벨롭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커플링 인터벌을 더 짧게 했더니 이 VH 간격이 더 늘어났어요. 이 컨덕션 딜레이에 의해서 엔테그레이드 라이트 번들이 부름기로부터 회복하게 되고 엔테그레이드 컨덕션 되니까 LBB 패턴의 QRS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번들을 따라서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우리가 번들 브랜치 에코빗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에는 이제 한 바퀴, 한 두 바퀴 정도까지 돌 수가 있는데 이게 서스테인 하진 않습니다. 이게 서스테인 하면 이제 우리가 번들 브랜치 리엔트런트 VT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그러려면 이제 컨덕션 시스템 안에 뭔가 디지즈가 있어야지만 그렇게 서스테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트레이싱을 보시면 자, 이젠 잘 보이시죠? 히스번들이 로컬 V 포텐셜보다 프리시딩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때 이제 에이트럴 액티베이션 시퀀스를 보시면 디지털 CS가 프록시마보다 빠릅니다. 이센트릭한 패턴이고, 익스트라를 줬더니 히스번들이 로컬 V에서 분리가 됐어요. 아, 번들 브랜치 블락이 디벨롭이 됐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트럴 액티베이션 시퀀스나 타이밍이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레트로이드 컨덕션은 히스번들과 상관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패스웨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레트로이드 컨덕션이 퓨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델타 웨이브도 노멀 컨덕션 시스템과 패스웨이 간의 퓨전이잖아요. 레트로이드 컨덕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벤트리클 페이싱을 했더니 이 에이트랄 액티베이션 시퀀스가 프록시멀 투 디스탈 컨센트릭 패턴으로 보입니다. 익스트라를 줬더니 이 프록시멀 에이트랄 이벤트는 VA가 이제 벌어졌죠. 약간 디크리멘탈 프로퍼티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디스탈에 레코딩된 에이트랄 액티베이션 타이밍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커플링 인터벌을 더 짧게 줬더니 이번 아예 시퀀스가 디스탈 투 프록시멀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악사서리 패스웨이와 AB 노드가 컨덕션이 퓨전이었는데 커플링 인터벌을 짧게 하니까 AB 노드가 ERP가 돼서 레트로레드 컨덕션이 악사서리 패스웨이를 통해서만 이제 디벨롭이 된 컨덕션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커플링 인터벌을 더 짧게 했더니 이번엔 악사서리 패스웨이가 ERP가 돼서 레트로레드 컨덕션이 이제 노드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V 패싱 했을 때 항상 하나의 패스웨이로만 가진 않고 퓨전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V 패싱 할 때 시퀀스가 서드하게 바뀌는지 패턴이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또 보시면 A 시퀀스가 이제 컨센트릭하고 번들 브랜치 블락이 디벨롭 됐음과 동시에 VA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건 레트로레이트 컨덕션이 AB 노드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졌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인덕션을 시켰더니 인덕션 됐을 때는 이 CSA 시퀀스가 아까 V 패싱일 때는 프록시멀 투 디스탈이었는데 디스탈 투 프록시멀로 바뀌었어요. 결국은 이거는 랩트 라테랄 패스웨이를 이용하는 ABRT였거든요. RV를 아무리 페이싱해서도 이 랩트 라테랄 패스웨이를 통해서는 전기 전도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희가 카테타를 LV에 위치한 다음에 페이싱해야지만 이런 이센트릭한 패턴의 액세서리 패스웨이 전도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어블레이션 한 이후에 이제 다시 액티베이션 시퀀스 LV 페이싱을 다시 했더니 이렇게 컨센트릭한 패턴으로 바뀐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V를 아무리 페이싱해서도 패스웨이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레프트 라테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 케이스도 이제 그런 비슷한 건데요. 익스트라를 줬더니 컨센트릭 패턴이어서 디크리멘탈 프로퍼티도 있고 AB 노드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 디스탈 CSA EGM을 보면은 익스트라를 줬을 때랑은 약간 다르게 좀 액티베이션 타이밍이 좀 빠른 것 같은 소견을 보여서 좀 찜찜한 마음에 아데노신을 줘봤습니다. 그랬더니 디스탈 투 프록시말의 이센트릭 패턴의 VA 컨덕션이 원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데노신을 줘야지만 레트로레이드 컨덕션이 밝혀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의 이제 특징들은 젊은 남자들이 이제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도 2017년도에 페이스에 실린 건데 평균 나이가 14.3세고 젊은 남자에서 랩트 라테랄 패스웨이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RV 페이싱을 해서도 랩트 라테랄 패스웨이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 특히 남자들은 AB 노드 컨덕션이 굉장히 인핸스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RV를 페이싱하면은 노멀 컨덕션 시스템을 통한 전도가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은 남자인데 뭔가 PSVT가 의심된다 할 때 근데 V 페이싱은 무조건 컨센트릭이다. 그냥 끝내지 마시고 아데노신 같은 약물을 써본다거나 아니면 CS 카테타를 랩트 브랜치 같은 데 넣어서 LV 페이싱을 해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런 진단을 놓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액티베이션 시퀀스가 이센트릭하면 이건 패스웨이구나 바로 알 수 있는데 컨센트릭하다면 이게 AB 노드인지 패스웨이인지 컨퓨전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해볼 수 있는 게 베이스와 RV 베이스와 에이펙스 페이싱인데 이게 AB 노드고요. 이게 TB 애뉴얼스인데 이 베이스는 해부학적으로 AB 노드와 가깝지만 전기 생리학적으로는 굉장히 멀죠. 이 페이싱 임펄스가 AB 노드로 전도되기 위해서는 셀 투 셀 전도 이후에 퍼킨즈 시스템에 있는 RB 에이펙스에까지 내려오고 여기서부터 정상 전도를 인게이지 돼서 AB 노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컨덕션 타임이 길어지죠. 반면 에이펙스에서 페이싱하는 경우에는 페이싱 임펄스가 바로 퍼킨즈 시스템에 인게이지 되기 때문에 VA 간격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에서 페이싱했을 때 VA가 길고 에이펙스에서 짧아진다면 AB 노달 레스폰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에 이제 TB 애뉴얼스에 바이패스 트랙이 있는 경우에는 이 정상 전도로와 상관없이 레트로그레이드 전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베이스를 페이싱하면은 VA가 더
짧아지고 에이펙스를 페이싱하면은 거리가 더 멀어지니까 VA가 더 길어지는 패턴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레이션 페이싱입니다. 페레이션 페이싱은 이제 히스번들인 사실 인설레이션이 돼 있어서 바로 캡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웃풋을 세게 해서 하이 아웃풋을 페이싱하면은 히스번들을 캡처할 수가 있게 되고, 히스번들이 캡처가 되면 페이싱 임펄스가 AB 노드로 빠르게 전도되기 때문에 VA 간격이 이렇게 짧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면 페이싱 아웃풋을 줄여서 히스번들이 캡처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추게 되면 아까 베이스 페이싱한 거와 똑같이 페이싱 임펄스는 에이펙스까지 전도되고 거기서부터 정상 전도를 통해서 AB 노드로 전도되기 때문에 VA 간격이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히스번들이 캡처했을 때 VA가 짧고 캡처되지 않았을 때 VA가 긴 것은 노달 레스폰스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히스번들이 캡처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아냐? 그것은 이제 QRS 몰폴로지 보시면 되는데, 히스번들이 캡처가 되면 벤트리큘러 마이오카디움이 정상 전도를 통해서 탈분국이 되기 때문에 QRS가 이렇게 내로해집니다. 반면 히스가 캡처가 되지 않으면 셀 투 셀 전도를 통해서 심실 탈분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QRS가 와이드해지겠죠. 그래서 히스번들 캡처 여부는 QRS의 와이드닝 정도를 보시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보시면 네로 QRS, 와이드 QRS죠. 네로 QRS 때 VA가 짧고 와이드 QRS 때 VA가 기니까 정의상은 이제 노달 레스폰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네로 QRS 때는 프록시말 CS가 가장 얼리고, 와이드 QRS 때는 HRA가 CS보다 액티베이션 타이밍이 더 빠릅니다. 즉 에이트랄 액티베이션 시퀀스가 다른 것이거든요. 페레이션 페이싱을 볼 때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에이트랄 액티베이션 시퀀스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시퀀스가 다르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패스웨이를 통해서 에이트랄의 탈분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로 QRS 때는 정상 전도를 통해서 에이트랄 VA가 전도가 된 거고, 와이드 QRS 때는 패스웨이를 통해서 레토리드 컨덕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SVT 때 시퀀스를 보면 와이드 QRS 때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패스웨이 전도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페레이션 페이싱을 보실 때는 가장 먼저 볼 것이 에이트랄 액티베이션 시퀀스가 같냐 다르냐. 다르다면 엑스트라 노달 패스웨이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 핏벌은 다이렉트 에이트랄 캡처인데요. 보시면 네로 QRS, 와이드 QRS죠. 근데 VA 간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의상 보면 이건 패스웨이 레스폰스입니다. 근데 카테터를 RB에 조금 더 집어넣고 다시 해봤더니 네로 QRS 땐 VA가 짧고 와이드 QRS 땐 VA가 길죠. 이거는 이제 노달 레스폰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왜 이렇게 나왔냐? 카테터를 너무 TV 애뉴루스 근처에 놔뒀다 보니까 A트림이 페이싱 임펄스에 의해서 다이렉트 캡처가 된 겁니다. 그래서 A랑 V가 거의 동시에 액티베이션 된 거죠.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A가 예상치 못하게 스팀에서 너무 빨리 액티베이션 된다. 프록시말 CS 기준으로 50ms 언더로 스팀 투 에이트리얼 인터벌이 있다 하면은 다이렉트 에이트리얼 캡처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키카디아가 인덕션 되면 저희가 이제 매뉴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우리에게 정보를 많이 주는 게 벤트리큘러 엔트리먼트입니다. 엔트리먼트의 시작, 중간, 끝 어느 거 하나 버릴 것 없이 많은 정보를 주고요. 처음에 이제 시작 부분에 이제 정보는 트랜지션 조언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엔트리먼트를 시작하게 되면 첫 번째 페이싱 비트에 바로 테키카디아 리셋이 되는 경우는 드물고 최소한 몇 번의 페이싱 비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서 이 also during 웨이프런트와 anti during 웨이프런트의 콜리전이 리엔트리 서킷 안에서 일정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QRS 몰폴로지가 스테이블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존의 정의는 첫 번째 페이싱 스티뮬러스부터 스테이블해진 QRS 몰폴로지까지의 기간을 트랜지션 존이라고 합니다. ABRT, 지금 라이트 사이드 패스웨이 이용하는 ABRT인데 ABRT의 경우에는 이 콜리전 포인트가 스테이블해지기 전에 페이싱 임펄스가 H룸으로 먼저 어드밴스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벤트리클 리엔트리 서킷에 포함되고 페이싱 사이트와 H룸이 가깝기 때문이죠.
반면 ABNRT는 벤트리클 히스퍼킨제 시스템이 리엔트리 서킷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페이싱 임펄스가 벤트리클을 다 캡처하고 히스번들을 레트로그리드하게 액티베이션 한 다음에야 페이싱 임펄스가 리엔트리 서킷에 인베이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스테이블한 QRS 몰폴로지 다음에 리엔트리 서킷에 인베이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트랜지션 존 안에 태키카드 리셋이 이루어졌다 하면 ABRT, 그렇지 않다 하면은 ABNRT를 서제스팅하는 소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트레이싱을 보시면 이게 첫 번째 페이싱 스티뮬러스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스테이블해진 QRS 몰폴로지입니다. 그래서 정의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트랜지션 존이고 태키카디아 리셋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니까 AA 인터벌이 340에서 320으로 이 페이싱 임펄스 다음에 태키카디아 리셋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지션 존 안에 태키카디아 리셋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ABRT에 상응하는 소견이 되고요. 다음 트레이싱은 이게 첫 번째 페이싱 스티뮬러스, 이게 첫 번째 스테이블 QRS 몰폴로지입니다. 이 사이가 트랜지션 존인데 트랜지션 존 지나서 두 비트 더 지나서 태키카디아 리셋이 됐죠. 430에서 410으로. 그래서 이것은 ABNRT에 합당한 소견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BNRT 같은 경우는 이 태키카디아 리셋을 할 때 더 많은 페이싱 스티뮬러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페이싱 사이트와 리엔트리 서킷 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페이싱을 더 많이 해야지만 리엔트리 서킷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랑 다르게 더 많은 페이싱 비트가 요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존도 보시고 얼마나 많은 페이싱 비트가 필요했냐, 태키카디아 리셋 하는데 이런 것도 눈여겨볼 만한 파인딩입니다. 실제 트레이싱을 보시면 랩번들 벤치 블락 몰폴로지의 태키카디아고 페이싱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아마 리프렉토리에 들어간 것 같아요. 캡처가 안 됐고 여기서부터 유효하게 캡처가 된 것 같은데 두 번째 비트만에 태키카디아가 터미네이션 됐죠. 근데 QRS 몰폴로지를 보면 약간 퓨전 비트 같아요. 완벽하게 스테이블해지기 전에 중간 단계인 것 같아요. 트랜지션,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트랜지션 존이 아직 완성되기 전에 태키카디아가 종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션 존 안에 태키카디아가 이제 터미네이션 됐기 때문에 이것은 ABRT에 좀 더 합당한 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지션 존의 이점은 빈맥이 종료가 되더라도 이 태키카디아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게 트랜지션 존의 장점이고요. 다음 트레이싱을 보시면 QRS는 이미 스테이블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A트럴 사이클이 언제부터 리셋됐는지 보면은 이쯤부터 된 것 같아요. 275에서 258로 리셋이 됐는데 그렇다면 트랜지션 존 이후에 리셋이 됐기 때문에 ABNRT인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실 게 A트럴 액티베이션 시퀀스가 다릅니다. 이때는 HRA 액티베이션 패턴이 이런데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약간 쉐브론 패턴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V페이싱 했을 때와 타키카디아 때 시퀀스가 다르다. 이거는 링킹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링킹이 있으면 V페이싱 했을 때와 태키카디아의 시퀀스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링킹이 없다는 소견이기 때문에 이거는 HRR 태키카디아의 합당한 소견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언제 리셋됐는지만 보시지 마시고 A 시퀀스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것도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견은 이제 QRS 퓨전인데요. 이제 QRS 퓨전이 됐다는 얘기는 정상 전도를 통해서 심실이 탈분국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제 QRS 퓨전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사이드 패스를 이용하는 ABRT 경우에는 RV 엔트레인먼트 할 때는 하게 되면은 이 페이싱 사이트 주변의 마이오카디움은 페이싱 스티뮬러스에 의해서 다이렉트 캡처되고 페이싱 사이트에서 먼 LB 같은 경우에는 정상 전도로에 의해서 탈분국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엔트레인먼트 중에는 이 두 개의 웨이프런트가 태키카디아를 계속적으로 탈분국하게 됐기 때문에 QRS 몰폴로지가 퓨전이 됩니다. 반면 ABNRT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페이싱 임펄스가 히스번들을 레트로그레이드 캡처한 이후에 리엔트리 서킷에 인베이전 하기 때문에 벤트리클은 페이싱 임펄스에 의해서 다 캡처가 되죠. 그래서 QRS 퓨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트리먼트 할 때 이런 퓨전의 피처가 보였다 하면 ABRT, 없다 하면 ABNRT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게 그 예인데
보라색이 엔트레인 했을 때 QRS, 이거는 사이언스 리듬일 때 QRS. 두 개의 테키카디아가 있고요. 위에는 ABRT입니다. 엔트레인 했을 때 QRS 몰폴로지는 완전히 내로하지도 않고 와이드하지도 않은 중간 형태를 띠고 있죠. 이 사이언스 리듬일 때 QRS 몰폴로지랑 겹쳐보면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퓨전이 됐기 때문에. 반면 ABNRT 같은 경우는 엔트레인 했을 때 QRS랑 사이언스 리듬일 때 QRS랑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퓨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엔트레인 했을 때 QRS랑 same 사이트에서 사이너스 리듬에 페이싱했던 QRS랑 비교를 해서 똑같다. 그것은 퓨전이 없다는 얘기고 다르다. 그건 이제 퓨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퓨전이 있으면 ABRT 합당한 소견이고 없으면 NRT에 합당한 소견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초과했는데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퓨전은 페이싱 사이클 랭스에 이제 디펜던트합니다. 이 페이싱 사이클 랭스를 빨리 하면 더 빠르게 페이싱 임펄스가 리엔트리 서킷에 인베이전하기 때문에 엔티도미컬리 캡처되는 마이오카디움 양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손드링 웨이프런트와 엔티도미컬 웨이프런트의 콜리전 포인트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퓨전의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ABNRT인데요. 페이싱 사이클 랭스를 240, 230으로 달리했습니다. 달리했음에도 불구하고 QRS 몰폴로지는 똑같죠. 그래서 퓨전이 정도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ABNRT 합당한 소견이 되고, 여기를 보시면 페이싱 사이클 랭스를 달리했더니 ABF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포지티브가 네거티브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퓨전의 정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QRS 몰폴로지가 바뀐 겁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얘기로 프로그레스 퓨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페이싱 사이클 랭스를 달리했을 때 퓨전의 정도가 달라지는 경우는 리엔트리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소견이기 때문에 이런 피처를 보인다면 ABRT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퓨전은 페이싱 사이클 랭스 디펜던트 하지만 페이싱 사이트 디펜던트 하기도 합니다. 이 랩트 라테랄 바이패스 트랙을 이용하는 ABRT가 돌고 있을 때 라이트 벤트리클에서 엔트리먼트를 하게 되면은 페이싱 사이트와 이 액세서리 패스웨이까지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페이싱 임펄스가 액세서리 패스웨이 근처의 벤트리클러 마이오카디움을 캡처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마이오카디움을 페이싱 임펄스에 의해서 다이렉트를 캡처해야지만 리엔트리 서킷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퓨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퓨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상 전도를 통해서 심실이 탈분국이 돼야지만 퓨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페이싱 사이트를 패스웨이 근처에 LV에서 페이싱하면 이제 퓨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 전도를 통해서 심실이 다 탈분국된 그 시점에 페이싱을 줄 수가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QRS 퓨전이 더 극대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보여드리면 랩트 라테럴 패스웨이 이용하는 ABRT였고요. PVC를 패스웨이 근처에 LV에서 줬습니다. 그랬더니 넥스트 에이트럴 액티베이션 이게 어드밴스가 됐죠. 테키카드에 리셋이 됐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QRS 몰폴로지를 보면 LV에서 PVC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네로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2리드를 다 펴봤더니 네로 QRS랑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스팀이 보이시죠? 그래서 페이싱 사이트를 이렇게 패스웨이 근처로 가서 하게 되면은 정상 전도를 통한 심실 탈분국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퓨전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퓨전이 있긴 있었는데 일반 그 전에 테키카디아 비트랑 거의 몰폴로지가 똑같기 때문에 퓨전이 있었지만 퓨전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걸 약간 전문 용어로 하면 컨실드 퓨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있긴 있었는데 있는지 가려졌다,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응용해서 QRS 퓨전을 응용해서 이 트레이싱을 가지고 저희가 최종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싱글 PVC의 테키카디가 터미네이션 됐는데 이때 QRS 몰폴로지가 보니까 퓨전이에요. 퓨전인지는 어떻게 하냐? 종료된 이후에 사이언스 비트에 델리버리 된 세임 사이트에서 페이징이 델리버리 됐죠. 그때 QRS 몰폴로지랑 비교해 보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퓨전 비트구나.
퓨전 비트의 태키카디아 종료가 됐다는 얘기는 히스 리프렉터리 타이밍에 PVC가 델리버리가 됐고 그것에 의해서 태키카디아가 종료됐다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ABRT로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RS 퓨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엔트레인먼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PPI-TCL이나 스팀 투 A 인터벌을 재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컷오프 밸류에 보더라인에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페이싱 사이트를 달리해서 엔트레인먼트 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AB 노드 같은 경우는 베이스로 갈수록 PPI 값이 더 멀어지겠죠. 왜냐하면 퍼킨즈 시스템까지 인게이지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반면 이제 패스웨이 같은 경우는 베이스로 갈수록 악세사리 패스웨이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PPI가 더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트리먼트 하고 나서 메저먼트 했을 때 그 값이 보더라인이다 하면 페이싱 사이트를 에이펙스나 베이스로 옮겨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티그레이드 vs 레트로이드 히스번들 캡처인데요. QRS 퓨전이란 얘기는 히스번들이 엔티그레이드 캡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엔트리먼트 했을 때 QRS가 이렇게 히스번들이 엔티그레이드 액티베이션 되는 요게 히스의 액티베이션을 보여주는 레더그램인데 엔티그레이드 캡처되는 액티베이션 되는 패턴을 보인다면 이건 QRS 퓨전을 의미하고 이것은 ABRT에 합당한 소견이 됩니다. 반면 ABNRT는 히스가 리엔트리 서킷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히스번들이 페이싱 임펄스에서 레트로그레이드하고 캡처된 이후에 리엔트리 서킷에 인베이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티그레이드 히스번들 캡처가 보였다면 이것은 ABRT 소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보시면 모종에 롱RP 태키카디아가 있고 히스가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페이싱 스티뮬러스인데 이때부터 히스번들이 페이싱 임펄스에서 다이렉트 캡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렉트 캡처 되는지 어떻게 하냐? HH 인터벌을 재보시면 되겠죠. 이때 HH 인터벌이 갑자기 멀어졌기 때문에 다이렉트 캡처인 걸 알 수가 있고 그 이후부터는 스팀에서 히스번들 인터벌이 이제 동일하죠. 그래서 다이렉트 히스가 캡처가 됐는데 히스번들이 페이싱 사이클 랭스로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HR 사이클 랭스는 따라오지가 않았어요. ABRT는 히스번들이 리엔트리 서킷의 중요한 파트잖아요. 그래서 히스버가 캡처가 되면 무조건 태키카디아가 리셋이 돼야 됩니다. 근데 히스번들이 캡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태키카디아가 리셋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이 태키카디아 메커니즘은 ABNRT 아니면 AT라는 소견이 됩니다. 그래서 히스가 만약에 엔트리먼트 하는 중간에 잘 보인다면 이게 엔티그레이드 캡처인지 레트로이드 캡처인지를 조금 확인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벤트리클 엔트리먼트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포스트 레스폰스가 AAV인지 AV인지를 보시면 되는데 PSVT 같은 경우는 AV가 서로 이제 링킹이 되기 때문에 포스트 레스폰스가 AV가 됩니다. 반면 AT는 V 페이싱한 임펄스가 H로 올라가고 AT 포커스를 리셋 시킨 다음에 태키카디아 사이클 랭스를 지나서 다시 H라 이벤트가 생기고 그것이 V로 내려오기 때문에 포스트 레스폰스가 AAV, AAH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보인다면 AT, 그렇지 않고 AV, AH가 된다면 PSVT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non diagnostic 이제 VA 디소시에이션이 있다거나 엔트리먼트 할 때 그렇다면 이제 AT를 더 서제스팅한 소견이 되겠고요. 트랜지션 존 안에 태키카디아가 리셋이 됐다면 ABRT, 트랜지션 존 지나서 리셋됐다면 ABNRT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보실 건 인프라노달 퓨전인데 퓨전이 있었다라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ABRT를 서제스팅하는 소견이 되고 없었다 하면은 페이싱 사이트를 옮겨서 퓨전을 더 극대화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랩트 라테럴 패스웨이는 RB 에이펙스에서 페이싱에서는 퓨전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리 스테이트 액티베이션 사이트가 있는 주변에 벤트리클라 마이오카디움을 엔트리먼트 해야지만 퓨전을 더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메저먼트가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컷오프 밸류 이상이면 ABNRT, 그 이하면 ABRT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보더라인이다 하면은 페이싱 사이트를 베이스나 에이펙스로 옮겨봐서 PPI나 스팀 투 에이트라 인터벌이 늘어나는지 줄어든지 트렌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시간 안배를 잘못해서 계속 해도 될까요? 아니면 네. 다음에 이제 HRR 페이싱 매뉴버인데요. 이 VL 링킹을 보는 멀티 사이트 HRR 오버드라이브 페이싱이 있습니다. 이제 ORT나 ABRT나 ABNRT 같은 경우는 레트로레이트 컨덕션 패스웨이를 이용하는 것이죠. ABRT 같은 경우는 액세서리 패스웨이고 ABNRT 같은 경우는 패스트 패스웨이나 슬로우 패스웨이를 이용해서 레트로레이트 컨덕션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H룸을 어디를 페이싱하더라도 페이싱 이후에 first return VA 인터벌은 항상 고정된 값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패스웨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AT 같은 경우는 VA 링킹이 없기 때문에 HRR 페이싱 사이트를 달리하게 되면 first return VA 인터벌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쉬운데 이것은 이제 AT고 밑에는 atypical ABNRT입니다. 페이싱을 RA appendage, proximal CS, distal CS에서 각각 했을 때 이게 마지막 페이싱 스티뮬러스인데 first return VA 인터벌을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ABNRT는 페이싱을 appendage를 하나, proximal CS를 하나, first return VA 인터벌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이 논문에서 컷오프 밸류는 14ms. 그래서 이 first return VA 인터벌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하면은 VA 링킹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AT로 가시면 되고요. first return VA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그 컷오프 밸류가 13mm를 넘는지 않는다 하면은 VA 링킹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ABRT나 NRT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ABNRT와 정셔널 태키카디아를 구분하는 PAC입니다. ABNRT와 슬로우 페이스드 ABNRT와 정셔널 태키카디아는 액티베이션 패턴이 똑같습니다. 심방과 심실이 동시에 이제 탈분극하는 패턴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프로시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정셔널 태키카디아인지 ABNRT인지 컨퓨전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제 PAC를 주는 게 아주 유효하게 됩니다. 그래서 PAC를 주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히스 리프렉토리 타이밍 아주 레이트하게 주는 게 있고 얼리하게 주는 게 있습니다. ABNRT 같은 경우는 이 앞뒤 비트가 서로 슬로우 패스웨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레이트하게 히스 리프렉토리 타이밍에 PAC를 주게 되면은 넥스트 비트를 당기게 됩니다. 반면 JT 같은 경우는 히스 리프렉토리 타이밍이라는 얘기는 정션에서 이미 임펄스가 만들어진 다음이기 때문에 태키카디아가 리셋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레이트 PAC에 태키카디아 리셋 됐다 하면은 ABNRT, 리셋이 되지 않았다면 JT를 가시면 되고요. 얼리 PAC 같은 경우는 ABNRT 같은 경우에 얼리하게 주면은 이 임펄스가 패스트 패스웨이를 통해서 엔티그리드 컨덕션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임펄스가 슬로우 패스웨이를 통해서 올라온 임펄스와 콜라이드 돼서 올소 들어온 웨이프런트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태키카디아는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얼리 PAC의 태키카디아 종료가 됐다는 얘기는 ABNRT 소견이 되고 JT 같은 경우는 정션에서 리듬이 만들어지기 전에 PAC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정셔널 태키카디아가 리셋이 되겠죠. 또 이제 달리 저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ABNRT는 리엔트리이기 때문에 프리매처 비트에 태키카디아 터미네이션 될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이제 정셔널 태키카디아는 오토매티시티이기 때문에 이런 원 비트에 태키카디아 종료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리 PAC에 태키카디아가 종료된다 하는 것은 ABNRT를 아주 서제스팅하는 소견이 될 수 있다. 예를 보여드리면 히스가 잘 보이죠? 히스 리프렉토리 타이밍, 히스가 나오는 타이밍에 PAC를 줬더니 넥스트 비트가 당겨졌어요. 그 얘긴즉슨 이 앞비트와 뒤비트가 서로 슬로우 패스웨이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ABNRT 합당한 소견이 되고 커플링 인터벌을 짧게 했더니 태키카디아가 종료가 됐죠. 그래서 JT는 사실 싱글 PAC에 터미네이션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ABNRT 합당한 소견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HRR 오버드라이브 페이싱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ABNRT와 JT를 구분하는 방법이고요. 정셔널 태키카디아는 정션에서 이렇게 빠르게 리듬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A트륨을 빠르게 오버드라이브 페이싱하게 되면 페이싱 임펄스가 정션을 오버드라이브 서프레션 시키겠죠. 그 이후에 태키카디아 사이클 랭스 이후에 정션에서 다시 리듬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포스트 레스폰스는 AHHA가 됩니다.
반면 AB NRT는 앞뒤 비트가 슬로우 패스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페이싱 임펄스는 슬로우 패스를 통해서 히스 번들로 내려가고 다시 패스트 패스를 통해서 A트룸이 액티베이션 되기 때문에 AHA가 됩니다. 그래서 A트룸 오버드라이 페이싱 이후에 AHA가 되면 JT, AHA가 되면 NRT를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보시면 이게 마지막 A트룸 오버드라이 페이싱인데 그 이후에 AHA가 됐어요. 그러면 JT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핏벌이 있는데 어느 H까지가 드라이브 됐는지 보셔야 돼요. 이게 엔티그리드 컨덕션이 슬로우 패스를 가다 보니까 데크리멘탈 프로퍼티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드라이브 된 히스는 이건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죠. 피널티메이트 캡처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AHA 레스폰스가 됩니다. 이런 수도 레스폰스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핑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제가 이제 액세서리 패스웨이 매핑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액세서리 패스웨이가 이렇게 퍼펜디큘러하지 않고 이렇게 슬랜트, 오블릭 코스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종원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엠브리오닉 스테이트에 심방과 심실이 분리될 때 한번 이렇게 트위스트하는 과정이 거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남아있는 이런 머슬 파이버가 패스웨이가 된다면 오블릭 코스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이 머슬 파이버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전기는 전도 속도가 매우 빨라요. 근데 그것과 반대로 가는 경우에는 전도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매핑할 때 혼돈을 주게 되는데, 이 랩트 라테럴 액세서리 패스웨이고요.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RB 에이펙스를 패싱하게 됐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LV 액티베이션이 프록시멀 투 디스탈이 됩니다. 이렇게 요게 LV이고 요게 A트림이죠. 프록시멀 투 디스탈이 되면 이 머슬 파이버 오리엔테이션과 LV 액티베이션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 디스탈 VA가 아티피셜하게 머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패스웨이가 있나 혼돈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RBOT나 엔트리 septum을 페이싱하게 되면 LV 액티베이션 방향이 디스탈 투 프록시멀로 바뀝니다. 약간 이렇게였는데 이렇게 되죠. 그랬더니 머슬 파이버 오리엔테이션과 LV 액티베이션 방향이 서로 분리가 되니까 truly early atrial activation 사이트가 이렇게 제대로 잘 관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어블레이션 해야 될 사이트는 미드 CS인데 디스탈 CS를 어블레이션 하게 되면은 페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임상에서 가장 많이 보는 이런 핏벌 중에 하나고요. 무조건 랩트 라테랄 패스웨이를 만나면 페이싱 사이트를 RBOT나 엔트리 septum으로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엔티그리드 매핑도 마찬가지고요. 프릭사이테이션이 있고 여기서부터 A트럴 페이싱을 했는데요. TV 애닐루스 6시에 카테터를 갖다 놨더니 AV가 이렇게 딱 붙어 보여요. 여기 뭔가 패스웨이가 있나 생각을 했는데 A 페이싱을 했더니 AV가 떨어졌어요. 델타가 여전히 남아있는데도. 즉 벤트리클 액티베이션 방향과 에이트럴 액티베이션 방향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아티피셜하게 머지가 돼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인테그레이드 매핑도 마찬가지로 멀티 사이트 페이싱을 해서 이 사이트가 아티피셜하게 붙은 건지 아니면 패스웨이에서 추럴리 붙은 건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진짜 마지막이고요. AB NRT의 이제 매핑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AB NRT는 AB 노드와 AB 노드 주변에 연결되는 에이트럴 인풋 사이에 생기는 리엔트리입니다. 그래서 패스트 패스웨이가 있고요, 슬로우 패스웨이가 있는데 슬로우 패스웨이는 보통 2개 이상이 있습니다. 랩트에 연결되는 걸 랩트 인페리어 익스텐전, 오른쪽은 이제 라이트 인페리어 익스텐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패스트 패스웨이에서 히스 번들로 전달될 때는 AB 노드를 굉장히 미니멀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전도가 굉장히 빠르죠. 반면 이제 슬로우 패스웨이에서 히스 번들로 전도될 때는 AB 노드 대부분의 AB 노드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도 속도가 느려집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 익스텐전 자체가 AB 노드와 굉장히 유사한 셀 타입을 갖기 때문에 프리매처 비트로 주면 전도 지연이 생기는 디크리멘탈 프로퍼티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도 특징이 다르다는 걸 아시면 좋고, 이 패스트 패스웨이와 슬로우 패스웨이의 조합에 의해서 다양한 폼의 AB NRT가 생길 수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게 이제 슬로우 패스트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인페리어 익스텐전을 이용해서 엔티그레이드 컨덕션 되고 다시 패스트 패스를 이용해서 레트로레이드 컨덕션 되는 타입이 슬로우 패스트가 가장 흔하고, 이것과 반대로 돌면 패스트 패스웨이를 통해서 내려오고 슬로우 패스를 통해서 레트로레이드 컨덕션 되면 패스트 슬로우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슬로우 패스웨이와 슬로우 패스웨이 사이에서 돌면 슬로우 타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블레이션 하는 것은 이제 슬로우 패스웨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패스트 패스웨이는 이제 히스번들과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잘못 어블레이션에선 컴플리트 AB 블락이 이제 디벨롭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슬로우 패스웨이가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어떤 슬로우 패스웨이가 리엔트리에 관여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어블레이션 타겟을 정하는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atrial activation sequence를 확인하는 겁니다. 슬로우 패스웨이는 해부학적 위치가 다릅니다. right imperial extension은 CS 오스튬과 트라키어스 밸브 애니루스 사이에 septal isthmus에 위치하고 left imperial extension은 CS 2-3cm 정도 들어가서 루프에 위치합니다. 드물긴 하지만 랩트 아테리얼 익스텐전이 있기도 하고 일본 그룹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엔테리어 슈페리어 슬로우 패스도 있다고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슬로우 패스를 이용하냐, 레트로이드 컨덕션에 따라서 액티베이션 시퀀스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보시면 익스트라를 줬더니 디크리멘탈 프로퍼티가 있고 얼리스트 액티베이션은 히스번들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패스트 패스를 통한 전도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커플링 인터벌을 더 짧게 했더니 레트로그레이드 점프가 생겼어요. 이 자체로 슬로우 패스를 이용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에이트라이 액티베이션 시퀀스가 바뀌었죠. 여기는 엔트로셉팅이 빠른데 여기는 CS 한 프록시말 CS가 빨라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랩트 인페리얼 익스텐전이 있던 위치거든요. 그래서 레트로레이드 컨덕션이 랩트 인페리얼 익스텐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요거는 에이트랄 엑스트라 스튜뮬라이를 줬을 때 에코빗의 시퀀스를 보고도 알 수가 있는데 AH 점프, 그러니까 슬로우 패스를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고 레트로레이드 컨덕션이 패스트 패스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엔트로셉텀이 제일 빠르니까. 근데 그 다음 비트를 봤더니 엔티그리드 점프 위에 에코빗이 나오는데 이때는 액티베이션 시퀀스가 아까 봤던 이 CS 안쪽에 랩트 인페리얼 익스텐전이 있는 부위가 제일 빨랐어요. 그래서 레트로레이드 컨덕션이 이거는 왼쪽 슬로우 패스를 이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덕션이 됐을 때 이런 슬로우 패스웨이가 있는 위치가 빠른 패턴으로 나타난다면 그 슬로우 패스웨이가 인볼브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을 타겟팅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ABNRT는 그렇지 않고 레트로이드 컨덕션이 패스트 패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슬로우 패스웨이가 인볼브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PAC를 주는 겁니다. PAC를 레이트하게 줬을 때 테키카디아가 어드밴스 되는 걸 보시면 되는데 이때는 라이트 인페리얼 익스텐전과 랩트 인페리얼 익스텐전 각각 이제 PAC를 줬습니다. PAC를 준 타이밍을 보시면 이때는 히스가 나오는 타이밍에 줬죠. 라이트에선. 그래서 이제 테키카디아 리셋이 됐는데 이 왼쪽에서는 히스가 나온 다음에 PAC가 델리버리 됐어요. 굉장히 늦게 준 거죠. 페이싱 사이트가 리엔트리 서킷과 가깝다면은 되게 늦은 타이밍에도 테키카디아가 리셋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인즉슨 히스가 나온 다음에 PAC에 테키카디아가 리셋됐다는 얘기는 페이싱 사이트가 리엔트리 서킷과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다. 따라서 이 테키카디아 인볼브된 슬로우 패스웨이는 랩트 인페리얼 익스텐전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블레이션 타겟이 라이트보다는 레프트를 선호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언스 리듬일 때 또 우리가 슬로우 패스웨이 어블레이션 하는데 빈도로 봤을 때는 라이트 인페리얼 익스텐전이 가장 테키카디아 관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 라이트 인페리얼 익스텐전 어블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 인페리얼 익스텐전에 여기죠. 카테터를 갖다 대면 이런 샤프한 슬로우 패스웨이 포텐셜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액티베이션 타이밍이 굉장히 늦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런 텐던 오브 토다로가 있어서 이 사이언스 리듬에서 만들어진 임펄스가 텐던 오브 토다로를 바로 넘어서 코 트라이앵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임펄스가 바크만즈 번들이나 이 포사 오발리스 림부스를 따라서 랩트 H로 넘어가고 그것이 다시 CS를 통해서 라이트 인페리얼 익스텐전을 액티베이션 하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타이밍이 굉장히 늦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히스번들과 같은 타이밍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인페리얼 익스텐전을 매핑할 때는 굉장히 늦은 타이밍에 디스크리트한 이런 샤프한 포텐셜을 셉탈 있으면서 찾고 거기를 이제 어블레이션 하는 게 일반적인 슬로우 패스웨이 어블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